옛날에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놀부였고 동생의 이름은 흥부였습니다. 이 두 형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부는 욕심 많고 탐욕스러웠으며 흥부는 착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흥부는 작은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흥부는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대나무 숲을 지나가다가 다리가 부러진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제비를 안타깝게 여기고 집으로 데려와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상냥하고 자상한 흥부의 보살핌 덕분에 제비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자 제비는 건강해져서 흥부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흥부는 제비를 배웅하면서 무사히 돌아가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음 해 봄이 되었을 때 어디선가 작은 제비 한 마리가 흥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작년에 흥부에게 도움을 받았던 제비였습니다. 제비는 흥부에게 감사의 표시로 커다란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흥부는 제비의 선물을 기쁘게 받았고 그것을 자신의 밭에 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고 놀랍게도 그 박씨에서 자란 밥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었습니다. 흥부는 이 큰 밥을 수확한 후 조심스럽게 쪼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황금과 보석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흥부와 그의 가족은 이 뜻밖의 보물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탐욕스러운 놀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흥부처럼 황금과 보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마당에 제비가 다치도록 함정을 만들어 놓고 다친 제비를 치료해주는 척 했습니다. 몇 달 후 다친 제비는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고 이듬해 봄에도 어김없이 제비는 구운 박씨를 놀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놀부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박씨를 심었고 가을에 이르게 되자 커다란 박이 자랐습니다. 놀부는 박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쪼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황금 대신 갑자기 튀어나온 도깨비들이 있었고 놀부의 집안에서 심각한 소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놀부는 결국 자신의 욕심 과행동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놀부는 흥부에게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흥부는 형의 잘못을 용서하고 둘은 다시 형제간의 우애를 되찾았습니다. 이로써 흥부와 놀부는 서로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화목하게 살아가며 마을 사람들에게 양보와 배려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욕심보다는 나눔과 배려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적에 어느 작은 마을에 착한 오빠와 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매는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밤이 되고 나서야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밤길이 위험하니 조심하자. 그래서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변은 어두운 숲이 이어져 있었는데 그 숲에는 무서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호랑이는 먹이를 찾아 숲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남매가 대화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고 맛있는 먹잇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을 잡아먹으면 오늘 밤은 배가 부르겠군 하고 호랑이는 남매의 뒤를 조용히 쫓았습니다. 남매가 집 근처에 거의 도착했을 때 호랑이는 속력을 내어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남매는 호랑이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나무 아래에서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동생은 무서워서 오빠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오빠, 어떻게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겠어? 오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죽고 말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와 남매를 하늘로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이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금세 욕심을 내며 밧줄을 붙잡고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호랑이를 놔둘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밧줄을 내려 호랑이가 잡게 했고 그 밧줄은 하늘로 조금 올라가다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호랑이는 그대로 땅에 떨어졌고 다시는 남매를 노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남매는 하늘로 완전히 올라갔고 하늘은 남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오빠는 해가 되어 낮 동안 세상을 밝히게 되었고 동생은 달이 되어 밤하늘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을 보면 오빠와 동생이 함께 세상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남매는 비록 위험한 모험을 겪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기 덕분에 하늘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불멸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언제나 기억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어여쁜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매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장에 가서 아이들에게 주기 위한 맛있는 강정을 사오겠다고 약속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기다리며 하루 종일 집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장에서 맛있는 강정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를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시간을 끌었습니다.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자신이 돌아가면 더 맛있는 것을 주겠다고 간청하였고 호랑이는 그녀를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무척 고팠던 호랑이는 약속을 믿지 않고 결국 어머니를 잡아먹었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자신에게 남매가 있다고 하자 남매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무렵 남매는 집에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맛있는 강정을 사왔단다. 하지만 남매는 문을 열기 전에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평소와 다름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직접 어머니인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남매는 어머니의 손을 보여달라고 했고 호랑이는 어머니의 손을 먹어버렸으므로 아빠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본 남매는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남매는 기지를 발휘해 감쪽같이 호랑이를 속여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남매는 지혜롭게도 창문을 이용하여 집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달빛 아래 도망가는 아이들을 보며 호랑이는 그들을 따라 쫓아왔습니다.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던 남매는 환하게 빛나는 달님과 햇님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에 빛나던 햇님과 달님은 이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하늘에서 줄이 내려왔고 남매는 줄을 꼭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도 간절히 줄을 붙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지쳐 떨어지고 말았고 햇님과 달님이 된 남매는 하늘에서 영원히 서로를 비춰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감한 남매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무사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간절한 기도와 희망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고 푸른 산속에 착하고 예쁜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두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셨고 오누이는 집에서 농사를 도우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사이 오누이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늙은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고 마침 오누이네 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랑이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아하는 명절 음식을 줄게. 오래된 친구인 것처럼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말이야. 오누이는 겁에 질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용감하게 나가서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저희를 먹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호랑이는 더욱 화가 나서 문을 발로 차고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만들어준 맛있는 떡을 숨겨놓고 나를 속이려 하니 이 먹을거리도 없고 말썽만 부리는 것들아. 오누이는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녁이 되었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누이는 순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오시면 떡을 주제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 참아보세요. 호랑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오누이는 급히 도망가며 뒷문으로 뛰쳐나와 마을 어귀로 달렸습니다. 마을로 도망치던 오누이는 결국 호랑이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떨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 순간 하늘에서 따뜻한 빛이 내려오더니 오빠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누이는 밤에도 낮에도 서로를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부드러운 달빛은 밤의 어둠을 밝혀주었고 오빠의 강렬한 햇빛은 낮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오누이는 비록 해와 달이 되어 더 이상 같은 세상에서 함께 지낼 수 없었지만 언제나 서로를 생각하며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게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하늘에서 영원히 형제자매로서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해는 한낮에 가장 높게 떠올라 세상을 밝히고 있으며 달은 밤마다 고요히 내려와 사람들을 감쌉니다. 두 빛의 사랑과 용기는 영원히 이어지며 하늘의 한 구석에서 전해 내려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시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에는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과 그들의 두 자녀, 즉 큰딸과 작은 아들이 있었죠. 어느 날 아버지가 병에 걸려 일할 수 없게 되자 그 집안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시장에 갈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큰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시장에 다녀올 동안 집을 잘 지키고 있으렴. 만약 누군가가 찾아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큰딸은 어머니의 말씀을 잘 새기고 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귀가를 기다렸죠. 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파릇파릇한 야채와 고기를 손수 골라 구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도깨비가 나오는 숲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숲은 해가 지면 정체불명의 존재들이 나타난다는 소문 때문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숲속을 지나도 어머니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처럼 들리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궁금증이 생긴 어머니는 잠시 멈춰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엄청나게 큰 도깨비가 나타나 어머니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간, 이곳은 머물러선 안 된다. 날 미끼를 주면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노라. 고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들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바구니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깨비님, 제가 아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가져온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시면 저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도깨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는 도깨비에게 음식을 건네고 서둘러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어머니는 두 자녀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해주며 앞으로 숲길을 다닐 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 큰딸과 작은 아들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고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가족은 더더욱 똘똘 뭉쳐 서로를 지켰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도깨비가 나타나는 마을의 전설을 더욱 흥미롭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세대를 걸쳐 수많은 아이들에게 읽히는 동화로 자리잡게 되었죠. 두 자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서로를 도와가며 부모님을 물심양면으로 모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가족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 오랫동안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